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조선의 경제, 조선 정기의 수치체제, 이른바 세금체제인 조용조와 토지제도, 과전법, 직전법 내부의 관수관급제, 그리고 직전법 폐지, 그리고 양란 이후에 조선 후기의 세금체제 개편으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그리고 화폐의 유통, 전황, 그리고 대외무역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의 사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사회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당연히 나뉘는데, 조선의 신분제는 기본적으로 법전상으로는 양천제입니다. 고려와 똑같이 양인과 천민으로 이렇게 구별돼서 운영을 하는 거였는데, 실제 법으로, 이른바 실정법으로는 사신분제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반, 중인, 상민, 이른바 평민, 천민, 이렇게 4개 계급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의 법은 바로 반상제, 즉 양반과 상인으로 구별하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뭐 이 양반 저 양반 이런 말 하죠. 바로 그 조선시대 양반에서부터인데, 바로 조선의 최고 신분 계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양반이란 문신, 그리고 무신,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계급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신분층이고, 통일신라 때로 따지면 진골, 성골 계층, 고려로 따지면 귀족,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인, 요 계층은 기술관, 지금으로 따지면 전문직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 요 설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둬야 되는데, 요 설은 자 어떤 개념이냐면, 자 설을 선생님이 그냥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설은 서얼, 즉 서자와 얼자로 합쳐진 개념이에요. 즉 서자는 어떤 개념이냐, 자 양반 남자와 그리고 같은 양반이거나 아니면 양인 신분의 첩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즉 근데 대개는 양반이 첩으로 들어가진 않겠죠. 후처, 첩이 아니라 와이프로는 들어가지만 대개는 양인 신분의 첩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서자라 그러고요. 얼자는 양반 남자와 천민 신분의 천민신분의 첩 사이에서 난 자식을 얼자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허균의 홍길동전 읽어보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 홍길동이 소설에서 나오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즉 얼자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요 서얼도 중인으로 취급받았다. 자, 그리고 평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민은 대다수가 농민이에요. 그냥 그래서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담당하고, 또 한 가지 계층은 실양역천,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한 신분을, 그러니까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실양역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어떤 그 계급이 실양역천이었냐, 조졸, 그리고 뱃사공, 나루,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요즘엔 없어졌지만 이제 똥퍼라고 해서 남의 그 집에 가서 똥을 이제 구입해서 그런 걸 이제 농사 짓는데 뭐 비료로 쓴다거나 요런 사람들, 즉 신량역천, 신분은 평민이지만 하는 일이 천한 신분이어서 조금 무시를 받았다. 요런 걸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민, 말 안 해도 알겠죠? 노비. 남자 노예를 노, 여자 노예를 비라고 해서 노비고, 재산, 즉 사람으로 치지 않는다 그랬죠? 이렇게 입구자로 표시해서 말하는 동물 취급으로 받았다.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도표를 이렇게 지금 다시 만들어 놨는데, 원칙은 양천제예요. 경국대전, 우리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에도 다 양천제지만 실제는 반상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사족의 형촌 지배와 중앙의 통제인데, 우리 양반 조선의 통치 체제 정비할 때 관찰사와 모든 지역에 수령을 파견한다 그랬죠. 지방관을. 그러면서 그 지역의 양반들이 자치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바로 유향소, 향청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견제도 하고 향리감찰, 풍속교정 등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유향소도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경제소였다라는 것까지 다 했었고, 방금 말했던 유향소를 주로 감독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그리고 사림 세력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그 기반, 바로 서원, 사립대학교죠. 그리고 향약, 요 두 가지 기반으로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듯이 사림의 권력 기반, 사림 권력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까지는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후기 양란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양반이 급증을 해요. 왜? 아까도 말했듯이 양반은 최고의 층이잖아. 그러니 너도 나도 양반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 임진왜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명첩이라고 해서 공을 세우면 평민들 중에서 일종의 그냥 명예직을 하나 줘 놓고 양반으로 취급하는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공명첩이 남발하기도 했고, 또한 족보를 구매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부자 농민, 분홍들이 돈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명첩 그리고 분홍 이런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다. 그래서 족보도 구매하면서 나 양반이야, 또는 위조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양반이 증가하고 상민이 감소했는데, 이러면 문제가 되죠. 우리 신라, 통일신라 때도 배웠잖아. 진골 귀족, 즉 사회 귀족층이 많으면 혜택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혜택이 줄듯이, 그런 것처럼 양반이 증가하고 상민이 감소되니까 세금 내는 사람도 줄어들고 군대 갈 사람들도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반층에서도 분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정치적 분쟁,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붕당할 때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있죠. 붕당의 폐해 문제점으로 일당 전제와 내가 살려면 쟤를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으로 운영을 해서 양반 계층에도 분화가 되는데, 이른바 권반, 권력 있는 양반, 향반, 시골에서 있는 양반, 즉 중앙 정계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 지역 내 고향에서는 양반을 유지하는, 그리고 잔반, 몰락한 양반을 잔반이라고 하는데, 거의 음식물 쓰레기처럼 거의 평민화, 거의 천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평민화 다름이 없이 운영되었던 사람이 잔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반은 권력 있는 양반, 권반, 중앙에서는 밀려났지만 지역에서는 힘 있는 양반, 향반, 그리고 아예 몰락한 양반, 잔반으로 유형화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중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중인 전문직이라 그랬죠. 이들이 집단 상소를 벌여요. 이게 어떠냐? 아까도 말했던 서울 계층이, 우리도 흔히 말하는 반신반인, 아빠는 양반이고 엄마가 조금 그렇지만 우리도 양반으로 좀 인정해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들이 우리에게도 관직을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정조 때는 우리 규장각 할 때 말했던 것처럼 검서관, 이른바 학예 연구사, 연구원 신분으로 해줬지만 이제는 이들도 청료직, 우리도 주요 관직을 달라, 이제 검서관 이런 걸로만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들도 양반 고위 관직자에겐 아들도 서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잖아.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찌됐건 반신반인, 반은 양반의 피가 있으니까 그래 인정해준다라고 해서 집단 상소운동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서울들의 이런 상소운동은 성공을 하는데, 진짜 중인들, 전문직, 흔히 말하는 의관 아니면 역관, 이런 사람들도 우리도 그러면 하게 해줘라, 서울도 중인 계층인데 쟤네들만 해주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해줘라고 하면서 이른바 통청운동을 벌이지만 이들은 실패를 해요. 왜? 앞서 말했던 서울들은 어찌됐건 반쪽은 양반의 고귀한 피가 흐르니까 인정이라고 하지만, 이 중인들은 진짜 말 그대로 고귀한 피, 양반들의 피가 없잖아. 그래서 이들의 운동은 너희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실패, 완전 이들의 요구를 탄압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회 전복 체제, 즉 사회 위험 요소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즉 계속해서 말하지만 서울은 양반의 피도 있으니까 우리 같은 클래스야, 같은 계열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지만, 중인들은 양반보다 밑에 계급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우리 양반과 맞먹으려고 그래? 그럼 이거 계급, 신분제가 완전 무너지는데 있을 수 없지 라고 하면서 탄압을 해서 결국 중인들의 통청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상민들, 평민들은 이렇게 두 클래스로 나뉘어요. 성공한 사람은 소수야. 그래서 부자, 농민, 분홍으로 일어나고, 대다수는 임노동자, 이른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일용직 노동자로 떨어지게 됐는데, 이 분홍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공명첩, 내가 돈이 많아서 뭔가 세금을 더 내고 명예직을 사거나 아니면 몰락한 양반의 족보, 이런 것들을 매입하면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했다. 자, 노비들은 비참하잖아. 옷도 제대로 안 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다니까. 그러다 보니 거의 도망치거나 아니면 전쟁 때 군공, 군에서 공적을 세우거나 아니면 납속책, 돈을 정말 이빠이, 정말 목숨 걸고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서 환속을 하거나 아니면 신분 세탁하는 그런 식의 일이 많았는데, 점점 양반은 많아지고 상민은 감소하니까 노비들 중에서도 상민으로 그냥 만들어줘요. 왜? 얘네들을 평민으로 만들어서 군대를 보내거나 세금을 내게 하거나 이런 식의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조 때 노비 종목법, 엄마가 노비면 노비다. 이전에는 아빠건 엄마건 둘 중에 한 명은 노비여도 다 노비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노비면 노비가 되는,
근데 아빠가 노비고 엄마가 일반 평민이다. 그런 일도 희귀하긴 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노비가 아니게 되는 그런 식이었고, 정조가 죽고 순조 1년 중앙관서 즉 관청에 있는 공노비 국가 소속된 노비들은 다 해방을 시켜줘서 평민으로 만들어 놨다. 이게 첫 번째 신문제 그 철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선생님이 도표로 만들어 놨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양반들이 이렇게 몰락했다. 벌열, 권반, 향반, 잔반으로 됐고 상민층과 노비층은 점차 감소를 하면서 다 양반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조선 후기의 신분제 사회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나서 바로 향촌, 지방 향촌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조선 후기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림에서도 봤듯이 자, 조선 정엔 이렇게 양반들이 유향소와 경제소를 통해서 향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분홍들이 이 향촌의 지배권에도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동으로 분홍들이 신양 새로운 향촌의 신흥 세력이 돼. 이들이 향촌 지배에 참여를 우리도 이제 좀 껴줘. 나 돈이 있으니까 유향소에 좀 껴줘. 이러면서 기존의 양반들 사족 구양의 향촌 지배권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자 향촌 내에서 양반의 권위 유지, 우리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 첫 번째가 향약에 파생된 또 다른 변형된 제도인 동약. 우리 양반들은 동일한 약속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양반들만의 더 구체화된 약속, 동약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동종마을, 우리 경주의 양동마을이나 안동의 하회마을 있죠. 경주 최씨, 그 다음에 풍산 유씨 이런 동종마을을 형성하고 또 문중 중심의 서원, 양반 계급 중심으로 된 서원이나 사우, 즉 우리 양반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일종의 양반 성리학적 사당 같은 걸 만들면서 양반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또한 정부도 오가 작통법이라는 걸 강화해서 5개 집을 한 개로 만드는 거예요. 즉 우리 연필 한 다스가 12자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5개 집을 하나의 그 마을 형성 기본 단위로 만들면서 향촌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세력은 신양들의 세력, 분홍들의 세력은 점차 커지고 사회가 점차 발달해 나가면서 이른바 향촌 내부의 전쟁이다라고 해서 뭐가 발생하냐? 향전, 다시 쓸게요. 향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향전의 발생 배경을 보면 새롭게 성장한 신양들이 지방의 향회, 이른바 구향, 사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촌 전통 질서의 지배에 대해서 도전을 해. 그러면서 신양과 기존의 양반 구향이 향회, 이런 유향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을 하는데 이전에는 기존의 구향들이 압살했지. 전통적인 신분제 질서에 입각해서. 그러나 이제는 신양이 너무 치고 나오니까 구향만의 힘으로는 뭔가 억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지방관과 향리, 이들이 일종의 심판관의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어디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뭔가 판세가 달라지는 상황이었고 결국에 지방관의 세력이 그 지역에서 왕의 역할로 격상이 되면서 세도 정치 시기에 수령의 농민 수탈 강화 배경으로도 작용을 한 게 향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 선생님이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향전, 구향이 있죠. 신향이 있고 얘네들의 대립이야. 왜? 유향소. 이른바 향해라는 게 유향소의 지배 운영권을 두고 대립을 했는데 이전에는 이들은 그냥 지방관은 그냥 관망자였다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때까지 견제하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지방과도 얘 구양들이 꼴값 떠는 게 좀 짜증났나 봐. 그래서 신양으로부터 일종의 커미션, 뒷돈을 받고 이들과 느슨한 협력을 하면서 구양한테 조금 군양을 압박하고 신양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이들 지방관과 플러스 향리 세력이 권력이 커지는 구조로 운영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향전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구양과 신양이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들이 싸웠던 그런 전투적 상황을 향전이라 불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7세기 이후에 또 가족제도는 어떻게 변하느냐? 조선 전기는 엄빠 둘 다 영향을 줘. 이른바 평등성이야. 그리고 우리 고구려 때부터 남귀 여가온, 서옥제 이런 처가살이, 대릴사위가 일반화됐고 자녀도 균분상속이야. 제사건, 재산이건 부모님을 모시는 거건 다 균등하게 누나건 뭐 남동생건 할 거 없이 똑같이. 그리고 딸이건 아들이건 다 둔다. 그리고 사위도 우대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양자제도가 미비했고 서얼차대가 약화됐어요. 하지만 양난, 임진왜란이 병자호란이 지나면서는 이제는 완벽히 아빠 중심의 종법적 기능성, 즉 차별성을 뒀다. 그리고 이제는 처가살이 대릴 사유제가 아닌 무조건 시집, 여자가 남자 집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무조건 이제는 딸, 뭐 누나,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장자 중심. 첫 번째 아들이 최고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없으면 다른 사촌 간에 두 번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을 나의 장남으로 데려오는 양자 제도가 일반화되었고, 정절, 흔히 태양의 노래가 딱이지, 나는 바람 펴도 넌 바람 피면 안 돼, 이런 것처럼 남자는 일부 다처가 되지만 여자는 무조건 한 남자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해야 되는, 그리고 서얼차대, 서자와 얼자를 차별하고 동성촉락, 같은 가문끼리 사는 이런 마을이 발달되는 상황으로 가족제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사회제도, 즉 신분제, 정기와 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후기가 되면 향전이라는 구향과 신향 간의 대립, 그리고 가족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도 정치식이 어떻게 국가가 운영이 되었으며, 이런 세도 정치시기에 혼란했던 사회상, 그로 인해서 발생한 농민 봉기, 그리고 다양한 종교나 사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뻔뻔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